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진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그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기억을 살펴볼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그렇죠. 한 곳은 그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으로 막 로켓이랑 레이저를 쏘아 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우리 발밑에 붙여 있는 엄청 낡은 수도관을 다루고 있거든요. 완전 우주랑 땅속이네요. 네. 근데 겉보기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비밀을 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둘 다 인류의 핵심 인프라를 아무도 모르게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막 패닉 상태잖아요. 그 덕분에 고점 대비 30%에서 43%라는 엄청난 박앤세일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진짜 투자자들의 그 공포 심리가 얼마나 비이성적인 매도세를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막 이란 지역 분쟁은 끝이 안 보이고 네, 거기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위축된 소비 심리까지 거시 경제를 꽉 짓누르고 있죠. 진짜 난기류를 만난 야간 비행 같아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그 AI의 위협이랑 거품 우려가 기술주 전반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근데 시장은 이제 도대체 그 막대한 투자의 수익률, 그러니까 ROI는 언제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막 던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공포가 덮치면 투자자들은 기업이 실제로 뭘 만드는지, 비즈니스 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 아예 안 봅니다. 일단 팔아서 현금부터 챙기자는 무차별적인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종석의 데이터를 딱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펀더멘털이 강력한 훌륭한 기업들이 되게 억울하게 폭락하거든요. 완전 박인세일 기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불합리한 매도세 속에서 극단적인 위험과 기대 수익을 가진 두 성장주를 해보하는 겁니다. 먼저 이 변동성을 정면으로 돌파할 기업부터 짚어보죠. 기존 산업의 룰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로켓랩입니다. 아, 로켓랩. 네. 현재 52주 최고가 대비 30% 하락해서 주당 69달러 70센트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다음으로 미국 내 3위 발사체 기업인데 이 회사가 단순히 우주로 화물 배달해주는 택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이 로켓랩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수직통합형 엔드투엔드 우주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엔드투엔드요? 전부 다 한다는 뜻인가요? 네, 레거시 항공우주 대기업들 방식을 보면 추진체는 저기 A 하청업체에서 사오고 내비게이션 칩은 B에서 사와서 조립하는 약간 종합 건설사 같은 역할을 주로 했잖아요. 아, 이것저것 모아서 조립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로켓랩은 다릅니다. 발사체를 직접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궤도에 올라가는 우주선 자체를 설계합니다. 우주선까지 직접이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페이로드랑 위성, 그리고 임무 끝날 때까지의 소프트웨어 지원망 전체를 스스로 100% 통제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치대는 것부터 오븐 온도 조절하고 파이 구워내는 것까지 싹 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발사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화물 그 자체를 생산한다면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프로젝트 스케일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미래 산업들이 막 파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국방부랑 진행하거나 설계 중인 걸 보면 골든돔이나 쉴드 프로그램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고요. 궤도상 연료 재주입이나 우주 쓰레기 제거 작업도 있죠. 오,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진 건 바로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실리콘 솔라 어레이 구축입니다. 네,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요? 그건 좀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지구에 땅도 많은데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서버를 우주로 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게 지구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병목 현상이라면 전력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열과 전력이죠. 지금 지상 데이터 센터들은 서버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열을 식히려고 수백만 갤런의 물이랑 막대한 전기를 냉각 시스템에 그냥 낭비하고 있거든요. 아, 쿨링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는군요. 네, 근데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은 기본적으로 극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의 에너지가 거의 안 듭니다. 아하, 자연 냉각이네요?
게다가 구름이나 밤낮 제약도 없으니까 태양광을 24시간 내내 100% 효율로 흡수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로켓랩은 그냥 로켓 쏘는 게 아니라 지구의 AI 전력난을 우주에서 해결하려는 거대한 인프라 혁신을 준비 중인 거네요. 그렇죠. 왜 이들이 수천조 원 단위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한다고 평가받는지 딱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야 감이 옵니다. 그 로켓랩 CEO 피터백이 최근 인터뷰에서 엄청 자신만만하게 말했잖아요. 아, 그 국방분야 언급한 거요? 네, 막 국방 분야에서 엔듀릴이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전통 기업들 다 파괴하면서 새 질서 구축했듯이 자기가 우주 분야에서 구세대를 몰아내고 있다고요. 진짜 자신감 넘치죠. 실제로 2025년 재무 성과 보면 매출이 38%나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는 무려 73%나 폭증했습니다. 와, 73%요? 네, 수익성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도 7%포인트 이상 개선됐고요. 실적은 확실히 좋네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밸류레이션이랑 리스크 문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비전 훌륭하고 기술력 압도적인 건 알겠는데요.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R이 무려 62배입니다. 62배, 높긴 하죠. 기업이 1년 동안 버는 총 매출액의 62배를 시가총액으로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너무 아찔한 고평가 아닌가요? 시장 반영도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합니다. 게다가 그 차세대 핵심 동력이라는 반제 사용 중형 발사체, 뉴트론 로켓 출시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4분기로 또 지연됐잖아요. 네, 그 부분도 타격이 있었죠. 회사 측은 제3자 하청업체가 수작업으로 만든 부품이 스트레스 테스트 실패해서 그렇다고 해명을 하던데요. 스페이스X가 지금 저 멀리 앞서가는 상황에서 이런 계속되는 일정 지연은 좀 구조적인 운영 실패를 암시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62배라는 밸류에이션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맞습니다. 시장의 작은 파도에도 주가가 30%씩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바로 그 팽팽한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팽팽해요. 뉴트론 로켓 지연도 단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악재고요. 하지만 이런 우주 산업 같은 자본 집약적 인프라 비즈니스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다른 프레임이라면 어떤 거죠? 62배라는 높은 주가 배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강력한 화폐이자 무기거든요. 고평가된 주가가 무기가 된다고요? 자본 조달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주의 데이터 센터나 미사일 방어망 같은 걸 구축하려면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돈 먹는 하마죠, 완전. 네, 근데 로켓랩 주가가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으면 회사가 시장에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 지분을 크게 희석시키지 않고도 막대한 현금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하, 주식 팔아서 자금 당기기가 너무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62배의 프리미엄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거인과 싸울 자금을 대주는 강력한 방패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부품 테스트 실패 건은 어떤가요? 사실 로켓 개발에서 부품 실패로 인한 지연은 이 산업에서 너무 일상적인 과정입니다. 스페이스X도 초기 펠컨 로켓 시절에 수많은 폭발이랑 수년의 지연을 겪었거든요. 아, 거기도 처음엔 그랬었죠. 네, 현재 로켓렉 시총이 400억 달러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주 기반 통신, 에너지, 국방 인프라, 이 거대한 파이를 생각하면 10년 후 관점에서는 지금 시총도 그냥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통찰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로켓랩이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에 통신망을 깔고 있다면 굳이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가도 똑같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네, 드디어 땅으로 내려오네요. 사실 여기가 오늘 심층 탐구의 제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로켓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다면 완전히 바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아스팔트 아래죠. 네, 가장 오래되고 조용한 산업인 물입니다. 배저미터로 넘어가 보죠. 무려 120년 역사예요. 로켓 랩이랑은 진짜 모든 면에서 반대입니다. 배저미터, 현재 주가가 작년 최고가 대비 한 43%나 폭락해서 145달러 70센트 선이거든요. 사실 120년 된 수도 계량기 제조사라고 하면 대체 이 지루한 철물점 같은 데가 어떻게 혁신적인 성장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파헤쳐 보니까 그냥 쇳덩어리로 파이프 만드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회사는 더 이상 기계식 계량기를 파는 데가 아닙니다. 디지털 스마트 워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결합체로 완전 진화했거든요. 스마트 워터 솔루션이요? 핵심은 최첨단 계량 인프라, 이른바 AMIU 기술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물 얼마나 썼는지 숫자 세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는 건가요? 유량 특정, 하수관 네트워크 통신, 실시간 수질 및 수압 모니터링을 소프트웨어로 싹 다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생기는데 물 흐르는 걸 모니터링하는 게 어떻게 테크 기술이 되나요? 땅속 파이프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안다는 거죠? 배저미터 센서 기술은 일종의 음향학이랑 정밀한 압력 알고리즘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향학이요? 소리를 듣는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 배관망 전체가 거대한 청진기를 달고 있는 셈이에요. 스마트 센서가 파이프 내부로 흐르는 물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듣고 분석합니다. 와, 춘진기라는 비유 확 와닿네요. 만약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깊은 곳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물이 새어나가면서 평소랑은 다른 특정한 주파수의 마찰음이 발생하잖아요. 아, 쉭하는 소리 같은 거요? 네. 센서는 그 소리랑 미세한 수압병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그걸 딱 분석해서 파이프가 완전 터지기 훨씬 전에 도시관리자한테 누스위치를 경고해 주는 거죠. 대박. 그러니까 물 새서 도로가 물바다가 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라 진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열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이거 안 쓸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쓸 이유가 없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이 정수 처리 다 끝낸 그 깨끗한 물의 20에서 30%를 단순 파이프 누수 때문에 땅속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와, 20에서 30%나요? 세금 낭비 장난 아니겠네요? 엄청나죠. 이걸 전문 용어로 무수수량이라고 하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 배조미터의 AMI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건 그냥 비용 지출이 아니라 버려지는 물이랑 세금을 되찾아주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ROI를 보장하는 결정입니다. 투자금 회수가 바로 되니까요. 네, 실제로 전체 매출의 85%가 구형 기계식 계량기를 이 스마트 AMI로 교체하는 수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확장성도 놀랍더라고요. 미국 내 전체 수도망 중에서 이거 도입한 비율이 아직 40%밖에 안 되던데요. 네, 60%나 고스란히 남아있죠. 바꿔 말하면 향후 10년 이상 계속 교체해야 할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실적 데이터도 보니까 완전 경이로운 수준이던데 2000년 이후 연평균 총수익률이 17%에 달하고요. 꾸준함의 대명사죠. 지난 10년간 매년 매출 9%, 순이익 18%씩 성장했어요. 특히 그 기업이 남기는 순수현금, 잉여현금 흐름, FCF가 무려 연평균 30%씩 증가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력이죠. 초기 단계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만 보면 지난 5년간 매년 28%씩 폭풍 성장 중이고 배당금도 10년 연속으로 매년 13%씩 올려줬고요. 자, 근데 그 모든 완벽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딱 묻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혜자도 깊고 실적은 교과서고 교체 수요까지 산더미인데 대체 왜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43%나 곤두박질 친 겁니까? 펀더멘털에 뭐 결함이라도 있나요? 회사의 비즈니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바로 투자자들의 머릿속이었죠. 머릿속이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회사가 꼭 단기적으로 좋은 주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현상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주가순 잉여현금 흐름 비율, 즉 PFCF 지표입니다. 아, 잉여현금 흐름. 그 회사가 공장 돌리고 월급 주고 다 하고 나서 순수하게 금고에 남는 진짜 현금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계상 조작하기 쉬운 순이익보다 훨씬 투명한 지표죠. 그럼 이 순수 현금 창출력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PFCF 비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면 배저미터 PSF가 20배 초반이었습니다. 회사가 버는 현금 대비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20배면 꽤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 회사가 매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말 그대로 완벽한 성장을 거듭하니까 월가 투자자들이 이 오래된 수도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눈길이 확 쏠린 거군요. 그 결과 2024년 정점에서는 이 비율이 50배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주식의 미래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점 없는 완벽함을 주가에 싹 다 선반영해버린 거죠. 와, 50배면 기대치가 진짜 우주를 뚫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성적이 그냥 괜찮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괜찮은 수준이요? 네, 여전히 수익 잘 내고 현금 쓸어 담았는데 50배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시장이 요구했던 그 신화적인 완벽함에는 아주 살짝 못 미쳤던 거예요. 아, 살짝 어긋났다고 기계적으로 던진 거네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50배 넘어가는 고평가 구간에서는 실적이 단 1mm라도 기대치에서 빗나가면 알고리즘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무자비한 매도세가 쏟아지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43%나 씻겨 내려간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비이성적 광기가 만든 거품만 꺼진 거지 파이프 누수 잡아내는 배저미터의 그 독점적인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 폭락이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주가가 제자리 찾으면서 현재 PSCF가 다시 26배로 내려왔거든요. 다시 합리적인 다격표가 붙었네요. 네, 엄청난 이익률 자랑하는 소프트웨어가 매년 28%씩 크고 60% 미개척 시장이 남은 기업을 정상 가격에 살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주식을 다 해부해 봤습니다. 한쪽에는 비전과 자본력으로 우주 공간의 인프라를 까는 로켓랩이 있고요. 네, 화려한 공격수죠. 다른 한쪽에는 잉여 현금흐름 바탕으로 발밑에 아날로그 수자원망을 디지털로 바꾸는 배저미터가 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이 상반된 두 기업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조급함입니다. 오늘 이 기업들 좋다는 거 확인했다고 내일 당장 전 재산 쏟아붓는 오리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여전히 난기류니까요. 맞아요. AI 투자 수익률 우려나 거시경제 불안감이 아직 덜 해소됐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독점력을 믿는다면 시단을 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이 두 주식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거 생각해보면 약간 거대하고 튼튼한 마철루 빌딩 짓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어떤 면에서요? 배저미터는 그 빌딩 제일 깊은 곳에 박혀있는 콘크리트 기반 시설 같은 거죠. 평소엔 아무도 안 보지만 경제 외풍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막대한 현금 흐름이란 배당금으로 건물 전체 무게를 딱 지탱해 주잖아요. 아주 든든하죠. 반면에 로켓랩은 그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거대한 유리 첨탑인 거예요. 바람 제일 먼저 맞고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만 건물 가치를 우주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상을 바꿀 폭발력을 제공하니까요. 야, 콘크리트의 안정성과 유리 첨탑의 잠재력, 진짜 인프라의 양면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겉보기엔 우주 진공이랑 지하 하수도 진동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 같지만 둘 다 기존 낡은 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본질적인 메가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세상은 우주를 새로운 통신과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고 있고 동시에 지상에 낭비되던 자원들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은 금리나 소비 심리 위축된다고 절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거시적 공포가 시장 덮칠 때 대중은 계좌 마이너스만 보면서 패닉에 빠지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는 학습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세상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면서 그 바겐세일 기회를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논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배저미터가 가장 아날로그적인 물 인프라를 스마트 센서로 진화시키고 있고 로켓랩이 우주를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 재설계하는 걸 활용했습니다. 둘 다 우리 일상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혁신을 하고 있죠. 네, 은밀하게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길을 걷거나 집에서 스위치 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너무 당연하고 지루해서 신경도 안 쓰는 전통 인프라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고속성장하는 미래 기술로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와, 생각할 거리가 확 늘어나네요. 보이지 않게 교체되는 노후 전력망일 수도 있고 AI가 토양 수분 분석하는 농업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 데이터 흡수하는 아스팔트 도로망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그 변화의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만의 또 다른 40% 바겐세일 주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깊은 호기심이 다음 투자의 제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분석으로